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여러모로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 공포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공포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두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참 여러분 여러모로 연초부터 힘드시죠?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미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22년의 경제 키워드는 첫 번째가 디폴트,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감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미쓰리가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분들은 한 2, 3년 전부터 즉 이 유동성 장세에서 주린이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달고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올해 정말 주식시장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여러분 계좌 잔고 아예 그냥 열어보질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열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의 그냥 작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참 그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처리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꼬깃꼬깃 접어서 이렇게 옷장 속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아유, 저거 언젠가 그냥 지가 혼자서 썩어서 없어지겠지. 그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나는 피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쓴다든가 넋놓고 있다든가 그냥 한탄하고 걱정하고 있다든가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옷장 속에 숨겨놨던 그 처리해야 될 문제가 더 큰 괴물이 나타나서 더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주식시장에서요. 여러분 지금 돈 잃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권계좌 잔고를 열어보면 괴롭죠. 근데 저는 오히려 자주 열어보시라는 거를 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보고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잔고에 있는 주식을 보시면서 내가 이거를 왜 샀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전문가가 있어. 그 전문가가 사라고 했어. 그러면 그 전문가를 믿으신다면 아무리 주식시장이 빠지고 그래도 그 전문가를 믿으신다면 조금 한번 여유롭게 마음의 평정을 한번 찾으시고요. 나는 전문가 없이 그냥 나 혼자 종목을 샀어. 그런데 많이 물렸어 하시는 분들은 미쓰리가 그러잖아요. 주식을 살 때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사자고.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이 종목을 담기 직전에 5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지, 아유, 못했네, 안 했네. 그냥 흥분해서 샀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샀네. 이렇게 샀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는 게요. 지금 당장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요. 어떤 그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자기 반성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또 어떤 이제 큰 악재가 나중에 나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가 되어드릴 겁니다. 제가 하는 짓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손해보고 있는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계속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제가 시황도 계속 체크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떠한 문제가 벌어져도 어떠한 일이 터져도 전혀 저는 공포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공포스럽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구나. 라는 거에 판이 보이니까 그냥 뭐 빠지면, 아유, 그래, 또 빠지나 보다. 아이고, 저것들.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정신적인 건강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평정심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사람이 왜 불안하면 움직이잖아요. 예. 불안하면 초조해지고, 초조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게 당장 내 잔고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분들은요, 주식하시면 주식으로 돈도 잃고요. 그리고 100% 건강도 있습니다. 주식 잔고를 보면서 주식 시장을 이제 이겨내면서 그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출 같은 거 받아서 주식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 주식하지 말고 그냥 적당선에서 그리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의 그 투자 철학입니다. 제가 돈다방 미스터리를 7년 동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윤며들 것 같아요. 그래, 미쓰리가 그렇게 계속 세뇌를 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순간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전염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오래오래 할 거니까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통해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너 오랜만에 나타났다, 너 새날 나가더니, 이제 돈다방 미쓰리 이제 막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경제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 결정, 이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슈죠. 갑자기 또 생각해보니까, 예, 대한민국 지금 전국 곳곳에 불도 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김정은이가 의문의 일패 같아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도 뉴스 헤드라인에 올라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김정은의 미사일 쏘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자, 뭐 농담 삼아 얘기해 드렸고요. 저는요, 어떤 이슈가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영원한 이슈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금방 질려해요. 그래서 한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를 가지고 막 놀다가 재미없어, 지루해, 다른 거. 그래서 기존에 갖고 놀던 이슈를 개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코로나19 이슈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의 큰 이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매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미크론 문제를 별로 그닥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인류가 처음으로 어찌 보면 겪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놈의 전염병이 변이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이슈의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몇 달짜리일까? 이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길어야 한 3개월도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 내내 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를 뭔가 누르는 다른 이슈가 또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경제 지표 너무 좋아. 어떡해. 인플레이션. 이게 걱정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지난주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그냥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미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에서 발표되는 이 좋은 지표들 숫자들이 글쎄 한 달 뒤, 2달 뒤에 여전히 우리가 걱정할 만한 재료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표들이 잘 나왔냐 보면은요. ISM 2월 달 제조업 PMI가 1월 달에는 57.6이었는데 2월 달에는 58.6. 전월 대비 증가죠. IHS 마킷에서 발표하는 2월 달 제조업 PMI는 1월 달에 55.5, 2월 달에 57.3. 이것도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2월 달 지표가 전월 대비 47만 5천 명 증가했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8,000명 감소해서 21만 5천 명. 2월 달 미국의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ISM 2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가 56.5로 1월 달 59.5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다른 지표들이 워낙 잘 나왔죠.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2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56.5로 1월 달 51.2보다 높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 보면은요. 2월 달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67만 8천 명. 1월 달에는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살짝 수정해서 48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1월 달 고용 지표보다도 잘 나왔고요. 실업률도 1월 달에는 4.0이었는데 2월 달에는 3.8입니다. 자, 겁나 좋죠? 미국 경제 지표. 그런데 저는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는 뭐냐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다. 지금 미국은 이제 여러분 실내에서도 막 마스크 벗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다 벗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벗으라고는 했지만 벗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약간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가 한 2년, 3년 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 조금 더 쓰자.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기준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미국은 하루에 뭐 150만 명씩 나오다가 요즘에 얼마 나오나요? 요즘에 한 5만 명씩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보고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신고점을 찍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얘네가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감소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물론 뭐 사망자도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분들은 당연히 걱정스럽지만 건강하신 일반 이 분들은 그래,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증시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이제 금리 인상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당장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해드렸던 게 뭐냐면 뭐 JP모건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월 달에 50bp 해야 돼요. 올해 금리 인상 6번, 7번 해야 돼요. 이렇게 쓸데없는 공포심을 유발했다. 그리고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3월 달 금리 인상 50bp 인상해야 돼요. 라는 이런 볼륨을 좀 낮추게 만든 요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악재하지만 어쩌면 이 악재가 더 큰 악재에 살짝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려감을 좀 낮출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가 급등입니다, 여러분. 자, 유가가 막 $100 넘어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 갈 거라고 하죠. 여기에 살짝 더 기름을 부은 게 뭐였냐면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상 비축률을 그러니까 방출을 하기로 합의는 봤는데 그게 고작 6천만 배럴 쥐 오줌 만큼 과연 그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실망감 국제유가 더 상승시켜 뭐 이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의 그 모임인 오펙 플러스에서 4월달 증산 규모를 기존과 똑같은 기존에 결정했던 하루 40만 배럴로 유지할 건데 라고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IEA나 국제에너지기구나 아니면 오펙 플러스가 우리 증산 절대 안 할 거야.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시장은 더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더 강력한 증산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조금 더 약간 센 거를 좋아합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강력한 거, 그리고 예상했던 거보다 항상 더 예상을 뛰어넘는 그 어떤 거에만 증시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들이 증산한다는 얘기 안 하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쥐 오줌만큼 비축류 방출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국제 유가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 2017년 그때인가요? 그때 국제 유가가 막 $26, 막 $30, 그리고 작년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50대 후반의 국제 유가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산유국 입장에서는요, 몇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국제 유가가 $100가 넘어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돈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돈맛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산유국들이 금방 국제 유가를 막 방출해서 유가를 막 방출해서 증산해서 이 가격을 떨어뜨리겠습니까? 돈맛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얘네가 좀 고똥꼬집 같은 걸 부리면서 국제 유가 고공행진의 그 축제를 좀 즐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당장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속된 말로 꼬라지를 보고 있다가 야 니네 좀 작작 좀 해라.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어떤 신호를 주면 또 바로 산유국들은 꼬리를 내리고 이제 증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쓰리 그걸 지금 해야지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해야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고공행진하지만 이제 조만간 이렇게 조금 더 국제 유가가 막 고공행진하고 그러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빡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이러면 안정이 됐겠지.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은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3월달 금리 인상 지지한다. 그런데 다가오는 또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자라고 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완화 정책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미국보다 유럽에게 더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 지속 위험이 커졌다. 금리 인상 중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중요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우리는 이미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할 거야 라는 것이 이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25bp 인상을 지지한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가 되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뭐예요? 아, 얘네들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인플레이션은 걱정이 되지만 50bp 금리 인상은 굉장히 무리가 된다라는 우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 좀 드는 생각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터지면 미국이 한번 증시가 중국발 악재로 휘청했다가 다시 막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해드렸냐면 중국 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 니네 따위가 우리 미국 경제를 훼손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길을 가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났냐면 2016년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지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머릿속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그 기간이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 오랜만에 금리 인상 첫 번째 하고 우리 미국은 2016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자 보름 뒤에 2016년 새해가 돼서 증시가 딱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개박살나고 그 영향으로 미국이 개박살나고 결국 4번의 금리 인상은커녕 연말에 겨우 한 번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주는 교훈이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 그때 그 교훈으로 얻은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설레발을 잘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개박살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중국 증시가 출렁거리니까 미국이 같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다른 나라가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 미국을 이렇게 흔드는 게 싫은 거예요. 감히 니 따위 나라가 우리 미국을 건드려?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미국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금요일 날에 뭐 우크라이나 핵시설을 러시아가 장악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 전에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불안불안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25bp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는 발언에 확 한번 시원하게 한번 뿜어졌었는데 또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때문에 뭐 핵을 장악하고 어쩌고 하니까 미국 증시가 다시 출렁거리고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거를 계속 이제 좀 알리고 싶은 거겠죠. 여하튼 미국의 금리 인상 3월 달에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이런 동맹국들은 결국 자금줄을 틀어막죠. 그죠? 같이 맞짱을 크게 뜨기보다는 1대1로 그냥 확 붙기보다는 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2022년 경제 이슈, 미쓰리가 뽑은 경제 이슈, 첫 번째가 뭡니까? 디폴트.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감입니다. 근데 제가 디폴트라는 말을 해드리면서 여러분 디폴트라는 단어에 경악을 하실 텐데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디폴트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디폴트 때문에 크게 뭔가가 그냥 출렁거리진 않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디폴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미국 등 이 동맹국이 러시아 자금을 틀어막자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크게 대폭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채권의 디폴트 위험이 커졌고요. 신용평가사 S&P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고 계속 이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완전히 그냥 휴지된다, 쓰레기 된다, 정크한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1차 회담은 결렬됐고 지금 2차 회담도 아마 회담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 핵 위협 우려 고조감으로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보는 그냥 뇌피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은 지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은요. 한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뭐 때문에 전쟁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한테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될 그닥 그렇게 와닿는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하라니까 군대 나가서 싸우라니까 싸우는 건데 내가 뭘 위해서 싸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는요. 나는 뭘 위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러시아 그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러면 당장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러면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핵을 위협했다. 그래서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는 협상을 위해서, 협상에 유리하기 위해서 핵을 껴안고 이제 협상장을 들어가려고 핵을 위협하는 거지, 핵이 갑자기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고조감이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길어봤자 3개월? 전 3개월도 안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이 똥멍청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살짝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느냐. 자, 여러분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한낱 인간이 뭐라고 점치기는 좀 어렵지만 당장 이번 주 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떤 합의를 보고 이런 전쟁을 이제 마무리된다고 칩시다. 전쟁을 마무리 친다고 갑자기 또 평화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합의를 보든 합의를 볼 거라는 이슈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다음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연준은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자, 계속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한다면 그 뻘짓이 뭐냐면 금리 인상은 25bp 하고 잠깐 잊고 있었던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를 꺼내버리면 우리는요 25bp 금리 인상하는구나, 뭔가 연준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크게 리스크를 걸지 않는구나 라고 안도했던 뒤통수 나는데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눈앞의 악재는 미국의 25bp 금리 인상은 이제 당연한 거고 50bp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악재가 없네, 악재가 좀 많이 누그러졌네 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좋은 시나리오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차 대조표 계획표를 내놓는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는 좀 더 힘든 또 한번 시간을 견디게 되겠죠.
자,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한 2,600 정도에서 2,600, 2,700 정도에서 바닥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 3,000포인트는 예, 굉장히 큰 저항선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 올해 단단히 예, 정신줄 꽉 잡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러나 시황은 좀 냉정하게 보시면서 당장 눈앞의 이슈에 너무 예, 그냥 저는 솔직히 뭐냐면요, 그거 이슈 때문에 신경 써서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 정신이 결국 육체적으로 병나게 하는 거거든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도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그냥 안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을 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챙기시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는 예,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저는 오늘 이제 5시에 예,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를 정말 개뿔도 모르는 애가 예, 나가서 시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돈다방 미스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새날 방송에 오셔서 예, 좋은 얘기들, 예, 많은 얘기들 좀 나누시고요. 예, 미스리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